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정재찬 교수가 썼고 인플루엔실에서 펴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정답을 맞히고 싶은데요. 인생에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죠. 만약에 누구나 옳다고 할 만한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모르니까 헤매고 고민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배우고 성장하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시 속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비슷한 게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가르쳐 주진 않는데 읽고 나면은 깨달음 같은 걸 줘요. 그리고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시는 대부분 짧죠.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인의 생각이 농축돼 있어요. 혹시 한가하게 시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를 읽고 지식을 더 터득하는 게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삶이 답답하고 초라해질수록 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가 주는 울림은 그 어떤 글보다도 특별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산다는 것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방향도 잡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시를 읽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정재찬 교수님이 2015년에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다들 읽어보셨나요?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실제로 강의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시를 워낙 좋아해서 항상 시집을 곁에 두고 읽었었는데요. 또 낭독을 하면은 그 시가 주는 특별한 맛을 음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기만 하니까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깊이 느끼고 싶어서 제 블로그에 시와 제가 또 느낀 감상평을 적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많은 이웃분들이 시와 제 글을 좋아하시는 걸 보고 세상에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시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중에도 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교수님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정재찬 교수님은 시인만큼이나 감수성이 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시를 탐험하고 발굴해서 재치있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쳐야만 하는 길목과 관문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놨어요. 제목에 어울릴 만한 주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밥벌이, 돌봄, 건강, 배움, 사랑, 관계, 소유 이렇게 7가지예요.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책에 담긴 시를 전부 소개해드릴 순 없고 일과 배움에 대한 시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책의 첫 부분 밥벌이에 나오는 시예요. 윤성아 시인이 지은 소금시입니다. 소금시. 윤성악.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소금과 눈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짠맛이 나죠. 눈물에서 소금 맛이 나고 소금에서 눈물 맛이 납니다. 요즘에 소금이 비싸지 않은데 옛날의 소금은 눈물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의 봉급이 소금이었을 때가 있었죠. 시 속에 나오는 내 몸이 바로 그 소금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 그리고 눈물을 내어줍니다. 그 대가로 소금을 받죠. 그리고 그 소금으로 내 몸을 다시 만들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울면 안 돼요. 눈물이 소금을 녹일 테니까요. 내가 정말 원하던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일이 나를 녹여버릴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하려고 사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그치면 자기 연민으로 끝이 날 텐데 인간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지 알려주는 시가 또 소개되어 있어요. 목수일 하면서는 즐거웠다. 송경동. 보슬비 오는 날 일하기엔 꿉꿉하지만 제끼기엔 아까운 날. 한 공수 챙기러 공사장에 오른 사람들. 딱딱딱 소리는 못질 소리. 철그렁 소리는 형틀 바라시 소리. 2인치 대문머리는 2번에 박아야 하고 3인치 대문머리는 4번에 박아야 답이 나오는 생활. 손으로 일하지 않는 네가 머릿속에 쌓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한 뜸 한 뜸 손으로 쌓아가지 않은 어떤 높은 물질이 있느냐고 물렁해진 내 머리를 땅땅땅 치는 소리. 육체노동은 정직합니다. 노동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손으로 일하지 않고 머리만 쓰는 정신노동은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놓치게 되는 것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거죠. 모든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런데 점점 몸을 쓰는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노동의 소외가 일어났고 결국에 노동은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기웃거리면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잊어갑니다.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걸 어려워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장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 시에 나오는 목수가 못을 박을 때 자신만 아는 노하우가 있듯이 내 일에 있어서 나만의 비법 같은 걸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취물 앞에서 전율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일에 대한 시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배움에 대한 시를 잠깐 나눌게요. 장성남 시인의 옛 노트에서를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런댐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쫓아서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 그 옆에서 숨죽일 무렵.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특히 책을 읽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천재 같아 보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빛나는 별처럼 보이죠. 나는 언제쯤 이렇다 할 공을 쌓을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 많은 빛들을 품고 쫓으며 긴 시간을 견뎠더니 어느새 앵두가 익을 무렵이 되었어요. 크기와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결실은 맺으니까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익어간다는 건 긴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조급함은 여유롭게 바뀌고요. 지금의 내 상태를 감사하면서 천천히 열매가 되는 걸 즐기게 되는 거죠. 배움에 대한 파트를 읽다가 생각해 봤는데요. 공부는 어릴 때 해야 되는 걸까요?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 지겨운 공부를 왜 어른이 돼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의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특정 분야를 정해놓고 학문을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좀 달라요. 내면과 삶의 의미를 찾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루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는 것 자체가 공부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비로소 인생에 대한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정희 시인의 나무학교를 들려드릴 텐데요. 방금 제가 한 말이 좀 와닿으실 거예요. 나무학교, 문정희. 나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무는 겉만 봐서는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나무는 속에 나이테를 새겨놓기 때문이죠. 나이가 벼슬인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조용히 세월을 삼키면서 점점 울창한 나무가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고 해도 잎은 푸르르잖아요. 생각이 늙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무한테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무를 보면서 어른으로 늙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헬레나였습니다. 또 만나요.